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매주 토요일 12시 점심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과연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서바이벌 전략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종목 섹터는 어떤 종목 섹터가 있는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여러분께 방송을 할 내용들, 요 내용들 잠깐 서머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이 약한 것은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진원지였던 중국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문제는 미국이 문제죠. 특히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올림픽을 앞둔 상태 속에서 이 올림픽과 이 코로나19 국민의 생명을 바꾸냐 그래갖고 아베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에서 처음에 시작됐던 것이 크루즈선이었었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크루즈선, 바로 여기가 또 문제가 되면서 굉장히 주변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해서 사망자 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또 이것도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때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현재 나오는 상황,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역으로 지금 한국의 의료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의료계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한국의 이 의료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얘기가 어떤 부분이 되는지, 또 이것이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바이벌을 위한 트럼프와 제롬 파웰의 빅카드가 있습니다. 이미 이번에 정례회의도 아닌데 제롬 파웰이 긴급 성명을 통해서 금리를 0.5%를 내렸습니다. 이런데 제롬 파웰이 준비하고 있는 빅카드는 또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이 앞에 연준 인사 중에 몇 명이 이제 여기서 금리는 됐고 더 이상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그럴까요?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도 역시 또 하나의 히든 카드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내용들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도주는 쌍도마차, 두 가지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쌍도마차는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다시 상승장을 보이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미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상에서 하나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앞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면은 이제 첫 단추는 제대로 끼워졌다. 첫 단추는 끼워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2%가 부족한 현상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시장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오늘 이렇게 스피디하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를 위해서 더블 공략주,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더블 공략주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이 더블 공략주를 보시면요, 뭐 앞에 것만 얘기할 것도 없고요. 뭐 최근에 것만 여기 잠깐 보신다 하더라도요, 여기 보시면 당장 금요일도 주가가 밑으로 급락이죠. 근데 저희가 더블 공략주에서 공략한 그 종목은 레코드가 좋았습니다. 이미 여기 뭐 일진도 있고 이노와이르도 있는데 이미 3개 처리해서 플러스가 가능하고, 이노와이르는 6%까지도 위로 나가는 모습을 좋습니다. 요번 주에 종목을 보시면요, 좋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줬죠. 이오테크니스 제법 올라가는 모습 좋고요. 뭐 KG, 그 다음에 더전 비즈원,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레코드가 좋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장은 이렇게 해도 나쁜데도 내가 계좌를 플러스를 만들 때 중요한 이러한 그 원리,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모르고 매매하면 이건 내 돈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레코드를 기록했던 이 원리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께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인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주가의 패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넷페이스 같은 건 무려 25%나 25%나 위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뭐 이노와이르도 좀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요건 아주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원리만 잘 파악하면 요건 우리가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플러스 만들기 위한 요 부분이 형성되어 있고요. 마침 오늘 미리 여러분께 하나 안내를 하나 드리고 제가 들어간다면, 오늘은 이와 연결돼서 오늘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냐면, 오늘은 좀 딴 때보다 이벤트 먼저 치고 들어갈게요. 워낙 지금 장도 뭐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벤트는 소위 333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벤트가 앞에는 없었죠. 오늘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뭐 당연히 계좌 플러스 3개월은 당연히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알파고 요것도 요 앱도 저희가 3개월 드리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여기에 같이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더블 공약주 요것도 역시 3개월 같이 드리는 333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위에 놓여져 있죠. 전화번호 1668-4354 열로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33 이벤트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으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오늘 여전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요, 하락인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양봉이에요. 양봉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아침 시가에 급락했던 것보다는 돌려 놓으면서 끝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 장중에 한 900포인트 정도를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한 마이너스 한 250포인트 정도로 돌려놨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한 부분을 보면 고용 지표는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2월 달에 고용 지표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코로나19가 제대로 반영되기 전에 지표였기 때문에 이건 좋게 나왔어도 주가는 여전히 약세 현상을 보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밑으로 갔을 때 전 저점의 어떤 테스트, 이 부분은 계속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건 우리가 첫 단추는 제대로 끼었다는 이유에 주가가 빵 하고 위로 올라갔고요. 다만 이거 갖고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가가 들어왔는데 내려왔는데, 요건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현재 흐름을 분석하고요. 어떻게 내가 현 상태에서 서바이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코로나19가 결국은 우려했던 팬데믹 현상, 대창궐, 세계적인 대유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먼저 미국의 현상을 보면요, 지금 미국은 확진자 수가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확진자 수가 많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선진국이지만 대규모로 검사할 수 있는 이 역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지금 조사할 때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주말에 주가가 크게 빠진 게, 이게 무려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다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우려했던 팬데믹 현상이 나온 거 아니냐 해서 얘가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빠져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미국의 크루즈선, 지난번에는 여러분 크루즈선 그러면은 어디가 생각났었냐면은 바로 일본이 생각났었죠. 이 크루즈선에서 결국은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뭐 뉴욕이나 이런 데도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이제 점차 전국적으로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부담감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망자도 발생하셔갖고요. 그래서 미국 크루즈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여기다가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미국이 일단 먼저 딱 중심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난번에 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다고 얘기했냐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중국의 국경을 넘어서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중국의 국경을 넘어선 데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면 소비, 경제 완전 죽어버렸죠. 결국은 저 현상이 단순하게 어떤 코로나19의 어떤 의학적인 부분 외에 이게 결국은 어디에다가 타격을 주고 있느냐, 소비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경제 타격이 본격화될 것이다 하는 우려감들이 현재 작용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사리 현 상태에서 꺾어지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이러한 영향에 영향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얘기할 이 서바이벌을 위한 이 전략도 마찬가지로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시장이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지금 미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미 일본에서 이미 이게 발생된 상태에 있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많이 듣고 계실 거죠. 이 아베가 이 어떻게든지 올림픽을 갖다가 도쿄올림픽을 갖다 치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 검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뭐 야당은 물론이고 자민당 내부에서조차도 이 굉장히 불만적인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현재 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한국이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굉장히 검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달 말 같은 경우에 대략 한 거의 9만 명 이상을 갖다가 조사하는 동안에 미국이나 일본은 이건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작은 그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각각의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각각의 내부에서조차도 굉장히 왜 한국처럼 못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뭐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진 상태에 놓여져 있고 다만 그나마 현 상태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은 현 상태에서 약간 둔화되고 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냐면 이번에는 이 코로나19가 경제적인 타격에 굉장히 크게 줬던 영향 중 하나가 뭐냐면 공급 체인망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나 이런 걸 보면 전 세계의 체인망에 상당히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중국,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중국이 이게 다소 둔화되는 조짐을 주면서 점차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미국이 확산되는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팬데믹 현상은 당분간 좀 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해답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 해답을 한국이 갖고 있다. 한국이 가지고 있다. 한국이 모델 케이스다. 뭐라고 표현해야 여러분들 좀 쉬울까요? 해답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외신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 한국 내에서 특히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떤 한국에서 폭등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대공황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실제로 외신 기자들의 실제적으로 외국으로 보낸 기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 마음이 돼서 상대적으로 이걸 갖다가 굉장히 최소의 노력을 다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의 노력을 다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의료인들이 대구의 이 병원 이런 데에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서 내려가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실제로 대구의 야시장의 한 젊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인들이죠. 이 상인들 같은 경우는 막 도시락을 갖다가 몇백 인분을 갖다가 준비하고 이걸 갖다가 여기 의료진에다가 전달하는 이런 그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ABC 방송 기자나 아니면 영국의 BBC나 불모고 통신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요. 지금 현재 상당히 한국이 현 상태에서 향후 코로나19의 팬데믹에 가장 큰 그 해답을 한국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가 들어오고 있냐? 여러분 혹시 드라이브 스루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드라이브 스루 그러면 아니 그거는 저 어디입니까? 그 커피 마시는데 뭐지? 별다방? 별다방 스타벅스나 아니면 저 무슨 우리 햄버거 많이 먹는 맥도날드나 그런 데 보면 드라이브 스루라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잠깐 한번 볼게요.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 또 다 이걸 타이핑을 좀 틀리니까 좀 어렵네요. 어쨌든 자, 드라이브 스루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드라이브 스루.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잠깐 이거 좀 저희 옆에서 뭘 보자고 하는데 할 거 해 빨리. 그럼 먼저 해.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라는 거보다는 지금 우리에 대해서 외국에서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지를 지금 전체 저희가 요 기기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는 게 있는데 잠깐 요거 뿌려두고 할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옆에 알파고를 잠깐 좀 심느라고 잠깐 그러고 있는데 요거 된 다음에 잠깐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자, 해답을 한국이 쥐고 있다. 자, 이제 이게 당분간 팬데믹 현상 때 어쩔 수가 없겠지만요. 자, 요걸 한국이 쥐고 있다. 자, 그럼 뭐냐면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이 현재 대규모의 검사 역량을 가지고 있다. 아까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요 검사를 받고 싶어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걸 만약에 제대로 검사를 받으려면 이 검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답니다. 최소한 가격이 몇백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아마 미국의 의료보험이나 미국의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테넌트 중에서 안재욱인가요? 안재욱인가가 이게 한국에서 이게 검사를 받으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걸 갖다가 미국에서 몇억 정도가 돈 들었다 이런 아마 얘기한 거 아마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게 검사를 받고 싶어도 검사를 받기도 굉장히 힘들고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규모 검사 역량을 갖고 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운데서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딜 들렸다. 그럼 이제 그게 계속 발표되죠. 그럼 이걸 뭐라 하냐면 신속하게 동선이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제 신속하게 동선을 파악할 때 뭐로 파악하냐면요. 신용카드 있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썼던 신용카드에 어디 가서 뭘 했다는 것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CCTV 이런 데를 통해 갖고 완전하게 신속하게 동선이 파악되고 있고 이게 공개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현재 돌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외신 보도에서도 아마 이거 다른 나라들도 이걸 굉장히 많이 따라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안 되면 그만둬. 그만해. 이게 중요하지 그거 사용 안 해도 된다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화면 자꾸만 가리면 안 된단 말이지. 이분들 좀 보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저희가 옆에 모바일 좀 하느라고 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건들지 마자. 그건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나와. 제일 중요한 이분들 했을 때 도대체 한국 해답을 갖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야.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게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게 뭐냐면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요건 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 하나 좀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하나 써놓을게요.
수로 이렇게 수로 이렇게 돼 있구나. 수로 이렇게 써야 되나? 드라이브 스루 볼게. 드라이브 스루 요거요. 일석사조 효과 드라이브 스루 요거요. 요거 조금 좀 여러분들이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일석사조 드라이브 스루 여기요.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여기 보시면 외신도 여기 외신도 기반한 아이디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10분 내로 짧아서 하루에 3배 이상 검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환자와 의료진의 그 접촉도 최소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환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거기를 뭐 방역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일석사조 효과가 갖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요게 아주 혁신적으로 일궈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2002년도에 뭡니까 월드컵 할 때도 길거리 운에서 어떤 그 뭐랄까요 정말 우리가 하면 기준인 거죠. 그런데 바로 요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이렇게 하는 요 드라이브 스루 여기 있죠. 드라이브 스루가 선별 진료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요게 아주 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처음에 확산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확산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 이거에 어딘가가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방금 얘기했던 대로 드라이브 스루 이게 하나의 그 대안거리로 하고 있다. 왜? 지금 문제는 빨리빨리 이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는 드라이브 스루가 없을 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맥도날드나 아니면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다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저도 미국 가면은 요거 꼭 드라이브 스루에서 이 맥도날드에서 그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갖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랬는데 요게 드라이브 스루가 요게 굉장히 획기적인 이 대안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외신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19가 팬데믹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만 이건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제 처음에는 이게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고 뭐고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조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 해답을 어디서 찾는다? 바로 한국에서 찾는다. 이게 이미 모델 케이스가 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걸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뭐 우리 의료진들이 뭐 대단하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한 정치인도 뭐 직업이 닥터기 때문에 부부가 가서 뭐 봉사활동하는 것도 나오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댓글들이 나와 있냐면 그게 설령 쇼라고 하더라도 그 뭐 쇼다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설령 쇼라고 하더라도 보기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의료진들이 굉장히 대구에 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에 대한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해답을 한국이 들고 있다.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결책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얘기들은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도 앞다퉈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장관까지도 지금이 한국이 굉장히 투명성을 가지고 이걸 해줘서 뭐 너무 뭐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해리 헤제스 아시죠? 해리 헤제스는 뭐라고까지 했냐면 한국이 그 세계적인 싸움에 선두에 서서 혁신적인 국가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시장에 그럼 도대체 주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밑으로 확 빠졌다가 밑에서부터 약간 들어준 개념도 그 개념입니다. 이따 그냥 내려간 것은 경기 지표가 고용 지표가 좋아도 내려간 것은 바로 팬데믹 때문에 내려간 건데 그럼 밑에서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간 거. 물론 올라가면 또 위에서는 두드려 맞겠죠. 당구는 여기서 어차피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아까 유튜브에도 보시면 제가 어떤 비유를 했냐면 공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설령 가격 바닥이다. 이게 설령 가격 바닥이다 그러면
그냥 바닥을 찍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과정이 있냐면 통통통통 튀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얘는 지금 통통통통 튀기는 과정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전 세계가 공조를 펼쳐서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또 재테크 입장에서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재테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금은 서바이벌을 위한 트럼프와 제롬 파웰의 빅카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드디어 요 부분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역시 제롬 파웰의 문제니까요. 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의 연준 이사들이 어떤 식의 내용을 발휘하냐면, 뭐 제롬 파웰조차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롬 파웰도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0.5를 내린 다음에 추가적인 계획이 있느냐라는 그 얘기에 단호하게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연준 이사도 제임스 블루든가요? 연준 이사도 현재 금리를 더 내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개뿔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뭐라 하냐면 그거 속단하기 어렵다. 금리를 내릴 거 지금 다가오는 3월 달에 3월 이제 다다음 주죠. 3월 FOMC에서 과연 금리를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 그거 뭐 TV에 나와서 그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그거 절대 쓸데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맥점을 깨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 질문도 그렇고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번에 제롬 파웰이 작년에 금리를 3번 내린 다음에 금리 추가적으로 내린다 했습니까? 안 내린다 했습니까? 작년에 3번 금리를 내린 다음에요. 이미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는 다 끝났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내리는 거 아니다. 이제 충분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세요. 절대 단호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단호할 일이 아닌 거죠. 갑자기 정례위도 아니고 갑자기 무려 0.5나 내렸습니다. 본인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시장이 지난번에 실제 여러분들 그 제롬 파웰이 0.5 금리를 했을 때 미국 주가가 빠졌잖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갑자기 정례회의도 아닌 상태에서 금리를 0.5나 내릴 정도로 급박해? 이거 정말 미국이 지난 2008년도 똑같은 상태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린 것도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자들과의 질문에서 이거 0.5 내렸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할 때 제롬 파웰이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더 금리 내릴 계획이 없다고. 그게 정말 개뿔이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시장은 하나의 또 시민전이잖아요. 언제든지 예전에 그게 2016년도에 2월 달에 여러분들 왜 2018년도 이건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미국 주가가 여기 폭락을 줬을 때요. 제가 여기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엠파도 옵니다 그러면서 낯선 남자에게서 제롬 파웰이죠. 옛 여인의 향기를 느낀다. 즉 제니 옐런의 향기를 느낀다. 제니 옐런의 했던 게 뭐냐면 2016년도 2월 달입니다. 여기요. 여기요. 여기 이때 이제 돈을 풀었으니까 돈을 걷어들여야 되겠죠. 만약에 이걸 대비해서. 그래서 금리 한번 올렸다가 주가가 대폭락을 줬습니다. 그때 제니 옐런이 뭐라 하냐면 우리 금리 안 내릴 수 있어. 금리 안 내려. 안 내릴 수 있어. 또 더 나가서 아니야,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시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갈 수 있어. 이건 정말 제롬 파웰이 제니 옐런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 앞에 또 벤 버냉키, 헬리콥터 벤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벤 버냉키는요, 이 일본이 그 잃어버린 10년, 20년 그 1990년대 버블 터지면서 그 뭐랄까 나락의 끝으로 빠져나갈 때 거기 가서 대공황을 연구하고 그런 뭐랄까 전 세계 금융 위기를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벤 버냉키 의장이에요. 그 벤 버냉키, 그 다음에 이 제니 옐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참 답답한 거죠. 금리를 내리는 그날, 금리를 내리는 그날 주가는 밑으로 0.5나 갑자기 내리는데도 주가는 밑으로 빠져나갔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주가가 위로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은 심적인 안정인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최근에 TV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하고 그거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대로 여기 보면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왜요? 30년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야 너가 똑똑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요, 주시장에서 30년 동안 생활의 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사항들을 알아요. 아, 이게 첫 단추는 꼈다. 그 다음에 주가 제법 밑에서부터 올라갔잖아요. 하지만 그건 첫 단추지.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 그랬죠.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 여기 보면 현장에 하나 부족한 것은 뭐죠? 여기 계속 얘기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하다. 여기 이 내용들을 여기 꼭 한번 이거 뭡니까 이거 뭐 알람이라고 하나요? 알람이라 이거 해갖고요. 그 부분을 보시죠. 이 악재가 호재를 낳는다. 그래서 얘가 주가가 떴던 의미. 그 다음에 얘는 기다렸던 공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얘는 반쪽짜리지 아직까지는 아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쫙 이 안에 이 그 내용들 안에 이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보시면 이 안에 사항들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먼저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과연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 FOMC에서요.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면 금리를 안 내리겠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3월 FOMC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시장은. 금리를 추가 내릴 가능성을요. 100% 보고 있습니다. 100% 보고 있어요. 100%. 보통 연준은요. 시장이 70 내지 80% 정도 이상만 시장이 금리를 내린다 올린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요.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거기에 따라가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시장 중에 대표적인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FOMC 시장입니다. 이게 근데 100%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무슨 금리 안 되는 이따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여파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 아까 뒤에 비카드로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역시 0.25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얼마가 나오느냐? 0.5 혹은 그 이상 됐습니까? 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0.5 혹은 그 이상. 그 이상 봐야죠. 과연 얼마나 내릴지. 0.5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0.5 미니멈 0.5고 0.5 갑자기 내렸는데 지금 금리를 0.5를 내렸는데 0.5 이상 그 이상이면 얼마가 될까요? 미니멈 0.5 맥시멈 얼마까지 열어놓는 겁니까? 1까지 열어놓는 겁니다. 다만 시장은 0.5 이상 0.75 뭐 이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쓸어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가냐면 여기 써있는데 이게 2008년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2008년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2008년도로요. 2008년도에 보십시오. 막 온통 시장이 무너질 때 보십시오. 이게 결국은 누가 이기는가 나중에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008년 이게 무너지잖아요. 이게요. 무너지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보세요. 주변에 야 이거 더 이상 할 게 없지. 왜 할 게 없습니까? 이때 이 금리가 높았을 때 금리가 얼마였냐면 미국이 5.25였거든요. 금리가 이 금리를 어디까지 갔냐면 제로까지 갔어요. 제로 금리까지 가고 이것도 안 되니까 여기다 뭘 갖다 틀어봤습니까?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이 양적 완화도 1차, 2차, 3차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요번에도요 FOMC 금리 되면서 또 똑같은 우리는 이 다음에 아무 짓도 안 할까? 그러면 정말 바보 같은 바보죠. 바보. 바보죠. 그따위로 하면 바보죠. 그건 정말. 왜 말을 그따위로 합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날 주가가 더 밑으로 내려갔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0.25도 아니고 0.5 이상 그 이상이 현재 시장이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왔습니까? 뭐 이것도 이제 상황을 봐야겠죠. 이제 2주 남았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레코드가 달라지겠지만 무조건 0.5 이상으로 봐오고 있고 0.75 혹은 그 이상이면 1이죠. 그러면 수행님 이게 이렇게 되면 경기가 돌아섭니까? 안 돌아선다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안 돌아섭니다. 근데 이 돈이 계속 쌓이고 쌓여요. 이 돈이 이게 더군다나 신용창조 때문에 풀려준 돈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돈이 돌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향후 시장은 불보시 뻔한 겁니다. 다만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걸
이 공포를 이겨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이 이제 뒤에 가서 상승장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그 단추는 세 단추가 있는데 얘 마지막 단추가 얘가 안 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모르면 또 이게 마구잡이를 갖다 쏘게 되는 겁니다. 상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는 요번에 그 이상에 나온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경제가 어려웠을 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죠. 두 가지 같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정부에서는 재정 정책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금융 정책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자 이제 이 앞에 0.5를 썼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0.5 이상을 쓸 거다. 0.75가 됐던 1이 됐던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이상을 더 쓸 수가 있다. 그럼 도대체 트럼프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자 보세요. 지금 트럼프는요 할 수 있는 카드가 보세요. 지난번은 법인세 감면이었죠. 그러면 이번에 중산층 세금 감면의 카드가 일찍 나올 수가 있다. 심지어는 일부에서 뭐라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무역전쟁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그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그동안에 매겼던 관세들 있잖아요. 지금 왜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보면 일부 마트에서 그러니까 일부 마트에서 이미 그 뭐 생필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들 많은데 이 공급 부족 현상에 지금 뭐랄까 빠져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도 쭉쭉 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일단 하한 지역이지만 어차피 뭐 트럼프는 보여줄 만한 거 보여줘. 지금요. 지금 보면은 그 요거 저기 선거 얘기도 잠깐 해야 되겠네요. 트럼프 얘기가 잠깐 나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그 저 누굽니까? 조 바이든하고 이제 샌더스하고 이제 양강이죠. 양강이 붙는 거 이거 알고 계시죠?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그만뒀고요. 중간에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블룸버그도 포기했죠. 그죠? 양강 구도로 갑니다. 그래도 나름 요번에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고 주가가 좋으면은 이건 뭐 보나마나 트럼프가 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뭐 트럼프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2의 블랙스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최근에 미국 주가도 밑으로 대폭락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내려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군다나 미국의 경기도 이게 분명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이건 불보듯이 뻔한 부분이거든요. 이 양강 구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지난번 슈퍼화요일인데 이 미니 화요일인데요. 지금 어디가 가장 큰 강권이냐면 요번에 열리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강권이 어디가 강권이냐라고 하면요. 미시간주가 굉장히 큰 강권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미시간주를 굉장히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요번에 미시간주 그다음에 워싱턴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뭐 미시시피나 이런 데가 있는데 뭐 샌더스 같은 경우도 원래 미시시피에서 연설을 하려고 그러다가 여기를 그냥 포기하고 미시간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시간주가 그 의석 중에서 125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미시간주하고 워싱턴주인데 지금 워싱턴주는 여러분들 그 미국에 있는 그 수도 워싱턴이 아니라 워싱턴주 저쪽 그러니까 서부 쪽에 있는 워싱턴주죠. 이 워싱턴주 동쪽이 아니라 워싱턴 DC 있는 그쪽이 아니라 이 워싱턴주 여기가 의석이 89석. 근데 여기는 샌더스 우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미시간주는 어느 쪽으로 나오고 있냐면은 이 조 바이든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조 바이든이 나온다면 트럼프가 되든 조 바이든이 되든 시장 얘기가 상관없는데 샌더스가 됐을 경우는 어차피 미국의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주목할 것은 어디다? 바로 미시간주다. 만약에 이번에 여기서 조 바이든이 완전하게 우세를 나타난다면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사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차라리 샌더스가 될 때는 미국은 자본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딱 돼버리는데 조 바이든은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뭘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 바이든이 된다면요. 트럼프냐 아니면 인기 좋았던 오바마 대통령이야. 오바마와 트럼프와 오바마가 붙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뭐랄까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카드는 다 꺼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 세금 카드도 일찍 원래 예언했을 때는 한 9월달 정도인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것도 조기 끝날 가능성이 없다. 또 심지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모든 카드들을 다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살펴봐야 될 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과연 주도주는 쌍두마차도는데 어떤 쪽에 주주 세트가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결국은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코로나19 이전의 주도주와 짐창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과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주도주를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그냥 머릿속에 생각할 때 혹시나 뭐 마스크주나 뭐 이런 거 생각하기도 쉬울 텐데요. 마스크주나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마스크 중에 여러분 그냥 뭐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뭐 모나리자나 뭐 이런 것들 움직였던 것들 또 아니면 뭐 그 외에 뭐 관련된 종목들도 좀 있었는데 쭉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쭉 올라갔다 뭐 밑으로 빠지고 있고 뭐 이외에도 뭐 뭡니까 관련된 종목이 쭉 올라갔죠. 그런데요 지금 마스크 업체들은요 오히려 생산량을 줄이고 있거나 잘 안 믿어지시죠? 아니 지금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생산량을 줄이고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아예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생산 중단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이게 1,000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좀 아니 도대체 무슨 1,000원이 올라왔을까요? 뭐라고 찾아야지 이게 나올까? 마스크 1,000원? 마스크 1,000원? 여기 마스크 1,000원? 마스크 1,000원? 마스크 1,000원? 뭐 마스크 1,000원에 마스크 뭐 얘기 많이 나왔네요. 마스크 뭐 탄핵도 뭐 난리네요. 탄핵도 뭐 146명이 뭐 탄핵 청원했고 뭐 응원 청원도 120만이라고 그러고 뭐 복잡한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마스크 청원으로 찾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내기를 찾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스크 청원에 대해서 국민 청원에 대해서 아니 지금 마스크 주민센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 업체들이 이상하게 마스크 업체들이 죽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들어가볼까? 아예 들어가지 마라. 뭐 바빠 죽겠는데 뭐 언제 그걸 들어가나? 어디 갔어? 여기다가 아니 아까 다시 그쪽 찾아나 봐봐. 제가 찾아볼게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청원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이건 찾아보십시오. 마스크 관련돼서 그러니까 마스크 업체들이 마스크 업체 그다음 그러니까 착한 마스크인데 정부 갑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다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했어요. 왜 정부가 갑질이 어디 있는가?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이런 내용들인데 정부가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여러분께 낮은 가격으로 주는 거 뭐 착한 가격이다 뭐다 주는 거 그러니까 공적 납품이겠죠. 예를 들어서 공적 마스크 때문에 뭐 정부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업체들 입장을 보면 정부에서 돈 오면 수포 갑질 때문에 마스크 생산을 포기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봤어요. 여기 보면 뭐 조달청에서 뭐 생산량의 80% 어쩌 1구 뭐 1괄 구입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여기 뭐 마스크 생산 업체들 저도 사실은 야 이때 이거 마스크 값 너무 올려받으면 이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정부의 갑질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이게 왜 그러냐를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 중에서 멜트 블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요 급등을 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만드는 업체들은 이런 것도 이게 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자료 재료 가격이 이게 급등을 주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무슨 이게 찍어내니까 이제 야간 근무를 시킨답니다. 야간 근무 때문에 또 이게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뭐 특근 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얘는 원자재 가격이 뭐가고 그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게 반면에 그 공적 마스크를 갖다가 몇 프로를 또 정부에서 또 받아서 또 뿌려야 되니까 이게 또 만만치가 않답니다. 그래서 마스크 업체들이 지금 뭐 또 난리가 났다. 참 뭐 이거 정말 한시도 시끄럽지 않을 때가 없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마스크 가격 올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안 만들 수는 없고 이런 부분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참 어느 게 정답일까요? 근데 정말 만약에 지금 마스크 가격이 있지만 김 팀장 마스크 가격이 보통 얼마인가? 여러분 마스크 가격이 보통 한 1,500원 정도가 일반적인 가격인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회사에서 마스크가 우리 직원들도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이제 회사에서 구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희 직원들이 마스크가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야 니들 어떻게 이렇게 마스크를 쉽게 구했냐? 온라인으로 구했대요. 그래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랬대. 그래서 야 그럼 바깥에 우체국이 보고 줄 서는 사람은 뭐냐? 안채가 정말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런 똑같아요. 야 이거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돈 떼는 벌겠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격을 묶어 있으니까 저게 되고 오히려 뭐 요새 조사도 모사도 난리잖아요. 그 어떻게 되냐니까 이놈들이 얼마 샀냐면 김팀 얼마 샀다고? 3,000원이니? 뭐 아까 높여서 산 거잖아. 그러니까 마스크가 없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가격이 넘는 거죠. 그래서 3,000원인가 샀답니다 이놈들이.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야 이 자식들 지도 나누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막 뭐가 하여튼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걸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도 소비자의 입장이니까 이것 때문에 막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 인가 이게 상승 요인이 있으면 글쎄요. 1,500원에 만약에 1,000원에 팔던 게 1,500원 혹은 1,500원에 일반적으로 팔았다면 이게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가는 건 우리가 뭐 마스크를 살 때 조금씩 좀 부담이 된 것도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이걸 1,000원을 보면서 저도 느끼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거 뭐 사람마다 다 있긴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 코로나 이전의 주도주 이게 자꾸만 팬데믹 쪽으로 가니까 이 코로나 이전의 주도주는 현 상태에서 움직이듯이 이게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군들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쪽이 아니라 무슨 뭐 마스크 관련된 이런 종목이 아니라 그리고 또 지금 보면요 또 일본이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입국 금지 그러니까 또 애국 테마 그래서 올라간대요. 여러분 그런 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거 올라가다 또 밑창으로 급락할 때 빠지고 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군들이 이게 움직였죠. 그 저희도 지금 저 포트폴리오에서 여기 보시면 포트에 보시면 월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자기 폭락을 했어요. 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서부터 아마 굉장히 아침에 야 이거 장이 폭락한다. 왜냐면 야간 선물이 엄청나게 빠지니까 장이 폭락. 그럼 아침 시가부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이건 어차피 더 담아야 된다. 해서 아마 여기 있네. 하루 한 종목 여기에 보면은 여기 한 종목 나갔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요게 나갔습니다. 요거하고 사실은 뭐 다른 종목을 고려했는데 뭐 요게 뭐 실적도 좋고 하다니까 얘가 가서 얘가 좀 하나가 저희가 됐는데 뭐 얘 말고도 좀 이따 뭐 종목은 저희가 여기 다음 주 몇몇 종목에다가 제가 보일게요. 여기 좀 이따가 요 내용들은 어떻게 됐는지 좀 이따 제가 여기 보일 테니까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보시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종목이
1분 나갔어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이틀 동안 나눠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장중에 밑으로 쭉 마이너스까지 빠졌다가 아마 소폭인가 플러스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올라가면 또 두개 맞고 뭐 왔다 갔다 뭐 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여기 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anyway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 군단들은 요거 이전에는 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움직일 수 있겠고, 특히 4월달에 암 학회가 열리면서 요들 종목 군단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옆에다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이후에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보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나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항상 제가 4차 산업 그러는데 특히 비메모리, 그죠? 비메모리 분야하고 2차 전지 그러는데 얘를 통과해서 4차 산업 섹터. 왜냐면 5G 뭐 이런 것들도요. 그죠? 5G 뭐 이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섹터 이런 종목군단들이 결국 이 이후에 주도주로 여러분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제가 그 한 장에 여러분 보기 좋게 한 장으로 볼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상승장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이거 몇 번 얘기했습니다. 얘는요, 주가가 가장 중요한 게요, 바닥 찍을 때요, 바닥 찍기 3단계는요 뭐냐면 급락, 무조건 처음에 급락, 그 다음에 급등. 이거 참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급등. 그럼 이제 급락 급등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서 V자형 바닥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V자형 바닥이 나옵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이게 첫 단추. 이게 지난번에 찍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첫 단추 찍었네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 주가가 빠빠빵 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 갖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완만 턴이에요. 이게 일요일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U자형 바닥입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걸 그래프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보세요. 보세요. 여기서도 얘가 주가가 급락, 급등. 이게 끝난 여기서 완만 턴. 상방을 줘야 되니까 급락, 급등, 완만 턴, 상방. 미국 주가를 보고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 미국 주가를 보면 주가 흐름이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얘가 주가가 계속 찐꽁빵꽁 왔다 갔다 했었죠. 여기 저걸 중방이라고 합니다. 이 중방 패턴 녹색선 그대로 그렇게 얘가 찐꽁 빵꽁 찐꽁 빵꽁. 그러니까 얘가 급락을 주면 무조건 급등을 줘야 돼요. 이건 V자형 바닥이에요. 근데 얘가 또다시 급락을 주면 얘는 도라미 탑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또다시 급락되면 무조건 급등을 줘야 돼요. 이렇게요. 근데 마지막 골은 뭐냐면 급락 급등 다음에 완만 턴. 여기 완만 턴. 그래서 여기 열어놨었잖아요 여러분들. 급락 급등 V자형 바닥. 얘는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필요 조건은 만족하지만 완만 턴이 나와야 이게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이런 거 얘기해 주는 데 없잖아요. 그냥 전부 다 코로나19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핵심은 코로나19가 빨리 둔화되고 이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게 코로나19가 다 지나가기 전에 미리 속칭 스마트 머니들은, 거대한 소위 빅머니들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 올라갈 때 여기서 저희가 매도 사이클이 이미 나왔잖아요. 매도도 나오고, 특히 얘가 장대 음봉을 준 다음에 요거 물 수제비 매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도 보면 좋아요 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유튜브에서 구독 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때려준 사람이 없잖아요. 왜요? 저희는 이게요, 딱 이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요 안에 올킬 차트 눌러볼게요. 올킬 딱 보면요, 이게 있습니다. 얘가 딱 올라가다가 보세요. 올킬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까지 딱 여기까지잖아요. 보이죠? 그 여기서부터 벌써 중립이에요. 얘가 중립이잖아요. 그리고 이날부터는 아예 이게 밑창으로, 이 올킬이 밑창 매도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날 저희가 인버터를 아침에 10% 2배수짜리 10%면 20%를 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날 아예 인버스를 쏜 날 아닙니까? 아예 해체하느라고 이때 인버스를. 왜? 이게 이름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혜택 중에서
여러분들 의뢰에 알파고 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저는 이걸 만드라고요, 이 알파고에 대해 이 소스를 만들어 한 달에 1,000만 원씩 프로그램한테 돈이 나갑니다. 저희 컴퓨터 위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기다가 조만간 저런 걸 다 만들어 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매매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안에 보면요, 이 내용 안에 보면은 이 앞에 얘가 들어갔을 때, 얘가 앞에 다 들어갔을 때, 이 앞에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 저희는요 아마 유일할 겁니다. 저희처럼 시장 분석을 이렇게 앞에다가 선대다가 빼놓은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가 주식의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물론 지금 얘들이 보세요. 한번 저희가 제대로 잡은 종목 그게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걸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래도 저희가 얘들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올라갈 때 웬만한 거 다 때렸어요. 카카오 이거 막 60% 이상 나왔던 종목 아닙니까? 이런 것들 다 3분의 1씩 다 때려들었어요. 덕산네룩스 이건 100% 이상이나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저희가 이미 저희가 이것도 여기 뭐 종목군들이 이렇게 쭉 있지만 저희가 그건 100% 이상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뭐 삼성중이도 한 50% 이상 전부 다들 거기다가 3분의 2씩은 다 때려들었어요. 저희가. 그죠? DBI텍도 이거 100% 이상 나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알파고를 보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현금의 비중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현금과 주식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장이 가느냐 안 가느냐. 유일하게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알파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자기 걸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 U장 바닥이 필요하다. 이건 제가 계속 풀어드릴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급락급등의 V장 바닥밖에 안 왔잖아 얘가요. 그럼 얘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가 다시 밑에서부터 급락급등을 줬잖아. 밑에서부터 얘가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또 완만하게 빠져야 되는데 또 급락을 줬어요. 급락급등 완만 턱. 그건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제가 여러분의 재산관리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또한 지나가겠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 또한 지나간다고 그래요. 저는 정확하게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밑에서는 장대 한봉을 줘야 되고요. 맨 끝에 완만턴을 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니까 저는 여기다 놓고 인버스를 갖다가 여기다가 진입한 겁니다. 이때 인버스 잡은 데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 가서 하셔야 됩니다. 가면 이때 인버스 잡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미리 아침에 시가들 위에서. 예전에 남북테마주도 기억나시죠? 남북테마주요. 현대 로템 갖고 설명할까요? 작년 2월 달에 소위 한우회담이 결렬됐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저희가 이미 이 한우회담이 결렬되기 전에 미리 위에서 얘가 결과치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미 반타는 다 때려들었죠. 저희가 이때 현대 로템인가 엘리베이터가 딱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15개 종목 중에서도요. 근데 그것도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아침 시가 이때 많이 쓰는 방법이 윗꼬리 매도법이에요. 아침 시가 윗꼬리에서 매도 전량 다 때려들었잖아요. 여기서요. 이렇게 때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저희한테 뭐라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정말 유일하게 얘가 4번 깡통 나온 동안에 남북대주 한 번도 걸려들지 않았는데 정말 대한민국 90%는 다 걸려들었거든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하고 때려들고 있는데도 그러신 분 아니세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결국 여기서 때린 게 어떻게 됐나.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지금 우린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미 웬만한 종목을 전부 다 3분의 1씩 다 때려드리고 그리고 위에서 때린 걸 최근에 급락할 때 다시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3분의 1씩 담고 있어요. 위에서 때려드린 걸요. 알고 매매했는데 거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장에서도 여러분께 그래도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렇게 폭락하는데 당연히 어깨가 졌죠. 땅바닥에 튀긴 빗방울에 당연히 밑에도 졌죠. 그래도 정말 저희가 뜰 땐 뜬다고 얘기하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주가가 폭락 줬을 때 얘가 첫 단 뛰었습니다 하고 나서 주가가 밑에서 빠바방 올라간 건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잖아요. 하지만 걔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 그것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계좌 플러스를 위한 저희가 또 준비한 회심의 한 수. 그게 뭐냐? 바로 더블 공략입니다. 얘는 전제 조건입니다. 뭐를요? 떠야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왜요? 얘들은요 명품주니까요. 명품주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일단 실적이 좋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위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얘를 봅니다. 보여주세요. 중요한 거는요. 레코드 아닙니까? 레코드잖아요. 레코드. 어떻게 복리답을 가느냐. 저희가요. 이 폭락하는 장에서도요. 저희가 점검해 보니까 한 개인가가 걔를 아직 달성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달성합니다. 레코드를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 더블 공략주는 바로 저런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데 뭐 다른 거가 안 되고 최근 거 한번 볼게요. 요번 주 거만 한번 볼게요. 요번 주 거만 보시더라도요. 저희가 일진 머티리얼도 하고 이노 와이러스죠. 그럼 얘가요. 봐봐요. 각각 1%이든지 아니면 합이 2% 이상 나오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마이너스여도 이게 플러스 6%니까 얘가 이미 달성됐거든요. 그죠? 이노 와이러스 5G. 어차피 얘들이 이게 시작이 안 되는데 5G를 어차피 가야 되니까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요. 보세요. 3%, 1%. 그 다음에 여기도 2%, 10%. 얘가 종가의 보합 이상은 얘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보합 이상이면 뭐 더전 뷰전 그래갖고 뭐 여기 다시 세팅해서 이거 성공했는데 종가에는 보합 이상이면 주문할 때는 반드시 절대 어제 종가 대비 마이너스로 내셔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여 안에 있어요. 얘가 선생님 저 비결은 뭡니까? 이거 일단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보면 1%면 벌어도 되는데 넷패스는 이제 한 방에 10%가 나오잖아요. 지금 25%까지 갔죠. 넷패스. 이걸 공략하는 타이밍은 어떻게 공략하느냐. 얘는 그냥 종가에 보세요. 핸드폰만 갖고 쓰면 됩니다. 종가에 이렇게 내려갔을 때 요때 베팅을 쏘는 겁니다. 요때 종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3일 연적 올라갔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 이 어려운 장에서도요. 희망의 끈을 더블 공략주에다가 실어 놓으십시오. 딱 지금이 이제 더블 공략주하기가 그래도 딱 좋은 때입니다. 나머지도 보시죠. 걔만 한 게 아니라 이 앞에 보시죠. 이 앞에 거. 저 앞에 거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 앞에 보면 여기 보세요. 뭐 푸드나무 7%, 얘 1%, 얘 13%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또 나무 뭐 다 어쨌든 다들 1%씩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 얘들도 보면요. 그죠? 여기 5% 정도 올라가고. NHN 사이버도 뭐 7% 올라가고 테크윈도 올라가고 올 성공입니다. 올 성공. 이 앞에 레코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보니까 하나만 제대로 못 간 부분들고요. 나머지 뭐 여기 세경학계도 18%, 여기 뭐 코인테크도 뭐 10% 보이시죠? 아모그린텍도 한 10%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저희가 11월 달부터 이거 계속 레코드 다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무슨 SI 25%, 여기 그죠? MC넥스 무려 70%, 그죠? 이 비결들이 있습니다. 이 비결들이. 그래서 요 내용들이 어디 와 있냐면요. 요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장에서 나는 과연 어디다가 돌파? 얘가 결국 어딘가 뜨긴 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희는 그냥 언제가 뜨겠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디테일로 잡아드리는 거 아시죠? 급락급등 마음먹터는 갖고 잡아드리는 거 아잖아요. 그죠? 더블 공략 이용 방법 여기 아주 말뚝으로 박아놨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요 안에 얘가 매일 한다. 우리 얘는 종가상 베팅을 쏜다. 어제 종가 대비 마이너스 베팅을 쏜다. 전체 금액은 총 투자 금액의 5 내지 10%를 갖고 더블을 쏜다. 1, 2, 3, 4. 그러니까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베팅을 쏜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요걸 보셔갖고요.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장에서 희망의 끈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이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이렇게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다음 지난주에도 저희가 세트했던 점이 좋았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장은 2008년도에서 해답을 찾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시장에 마지막 히든 카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마지막으로 종목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주가가 더블업으로 우리가 베팅을 쏠 예비 관심주를 미리 뿌려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화면이 조금 좀 작게 보일까봐 조금만 확대해서 볼게요. 마이크로 디지털 뭐 내용들은 여기 여러분이 그냥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마이크로 디지털 랩지녹스 그 다음에 유틸렉스 엔지캠 사실은 우리가 이 주말에 엔지캠을 넣으려고 그랬다가 아까 저걸 넣은 겁니다. 엔지캠 이건 아마켓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 요건 이미 더블 공략적 들어갔죠. 네페스 이거 다 했던 겁니다. HFR 이런 것들 어차피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했을 때 시장의 주도주와
이게 끝날 때의 지도. 근데 애들 미리 올라가고 있잖아. 애들 대표성 이거 상관없이 올라가잖아 미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NHN,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 AI를 인공 기반으로 한 이런 부분들, 또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NC 소프트. 그다음에 뭐 예비관 심주도 같이 뿌려놓을게요. 요 중에서 저희가 나갑니다. 거의 요 중에서 나갑니다. 요거 뭐 여기가 뭐 하는 회사다는 건 여러분들이 찾아서 요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알고 매매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요번에 이 해답도 저희가 정말 뭐랄까 정말 자신 있는 건 사무실 노하우가 같이 얘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길 땐 기라고 얘기하는 거. 요 날도 여러분들 저희가 그죠? 요 날 딱 요거 끝난 거 보고 얘가 너희들 첫 단추는 꼈다. 얘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얘는 V자형 바닥은 있어도 플러스 U자형 바닥을 줘야 된다. 필요 충분 조건 남아있다. 그리고 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결국은 지나갈 겁니다. 왜요? 결국 이 대신 어떻게 지나가는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계속 확진자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거든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아까 얘기했죠. 대한민국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혁신적인 거. 아까 드라이브스루를 여기다 응용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걸 갖다가 샘플로 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어디에 줄을 서 계십니까? 코로나19 여기를 벗어났을 때 여러분 과연 계좌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저랑 같이 하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서 계좌 플러스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등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학수 팀장입니다. 벌써 봄입니다. 밖에 나가니까 벌써 꽃봉오리가 다 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에 봄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준비한 자만이 다음에 열매를 따먹듯이 우리도 여기에서 코로나 이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도 아니면 또 우리 예비 회원분들 중에서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블 공략주랑 그리고 오늘의 승부주 포트폴리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더블 공략주는 언제 나가냐면요 3시 20분에 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그 다음날 올라가면 정리하는 거예요. 간혹 이 더블 공략주에 포트 종목이 같이 나가면은 그냥 들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고 더블 공략주는 더블 공략주대로 그 더블 공략주 매매하는 것도 한 번에 매매하지 않고요. 이 더블 공략주 매매하는 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한 종목 준다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종목당 비중은 많아야 5%에서 10% 내가 1000만원 베팅한다. 그러면 가장 많아야 100만원 베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한 번에 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100만원 쏘는 게 아니라 처음엔 20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더블업으로 공략해서 위로 올라가서 수익 나는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서 복리로 계속 수익 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손실 났을 때 이 더블업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 더블업은 아까 말씀드린 한 종목당 5%에서 10%를 넘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3시 20분에 마이너스 오는 거고요. 단일가에서 나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늘의 승부주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여기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으로 들어와서 얘는 장기 투자로 갑니다. 더블 공략주는 매수한 것들이 합이 2%, 두 종목의 1% 이상이면은 정리하면 됩니다. 또 시장이 약할 때는 좀 못 먹어도 정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꼭 다 먹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3% 4% 먹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보합된 데서 매도할 때도 있고 그런 유두리는 종합을 보면서 매매하시고 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은 오전장 전략이라는 걸 저희들이 뿌려드려요.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그럼 이 아침장 전략을 보면 아침장 전략에서 오늘은 미증시가 어떻게 됐고 우리는 어떻게 매매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갈 때 때리세요. 아니면 얘는 상승 기조니까 뭐 5일선 대들날 때까지 때리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더블 공략을 갖고 있는데 얘가 강해요. 팔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5일선 대든할 때까지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약해. 오늘 종합이 하락했으니까 반등씩 때리세요. 그러면 조금 덜 먹더라도 때리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다 먹으면 때리려고 하다가 어려워지는 건데 저희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천하긴 하지만 시장 상황에 맞게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더블 공략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시 20분에 단일가에 공략해서 그 다음날 1%면 공략하면 1% 이상이면은 매도, 합의 두 종목이니까 2%가 되겠죠. 한 종목이 마이너스 1%고 한 종목이 플러스 4%면은 3%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매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합의 2%씩 해서 꾸준하게 수익률 챙겨 나가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당 쏠 때 어떤 분들은 첫날 오시자마자 다 쏘시는데 그렇게 아니라 5에서 10% 종목 비중을 가져가려는 거, 그리고 그 종목도 한 방에 다 쏘는 게 아니라 더블업을 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은 오늘의 승부주에서 나온 종목들을 관리해 드리는 겁니다. 얘는 매수에서 매도까지, 매도가 될 때까지 계속 써드려요. 그래서 저희들 아직도 3분의 1씩 뭐 들고 있지만, 위에 올라가 때리고 들고 있지만,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도 들고 있고 덕산도 들고 있고 삼성전자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얘는 완전 매도가 될 때 정리할 겁니다. 그래야 뭐 수익이 나죠. 시장이 어려울 때는 매매가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회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 드려보셨죠. 주식 투자는 남들과 90%와 똑같이 하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10%랑 같이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90%인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 매매하지 않습니다. 왜요? 손실 나서. 그리고요, 이 90%에 들어있는 분들은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은 매매가 활발해집니다. 조금만 수익 나면 팔았다가 다시 다른 종목 사고, 또 팔았다가 다시 사고, 또 팔았다가 다시 사고. 그러면서 오히려 상승할 때는 매매가 많아지고 하락할 때는 매매가 없어져요. 이거는 잘못된 매매입니다. 하락했을 때 위로 때렸다가 다시 밑에 샀다가 다시 샀다가, 상승일 때는 그냥 갖고 있어야 따블도 먹고 따따블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들고 있어야지. 그거 왔다 갔다 하면 먹은 게 없잖아요. 먹은 건 단타고 손실은 장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포트폴리오 종목을 통해서 얘가 매도가 될 때까지 관리해 드린다는 거, 그리고 아침마다 전략을 드린다는 거,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는 종합을 중심에서 매매되는데, 이 종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이, 저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안 하는데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김종수 소장이 레버리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네. 그럼 주가가 가는 거구나. 그럼 나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네. 근데 어느 날은 뭐 인버스를 끼고 매매하고 뭐 인버스 매매해야 되고, 이건 당연히 약세장이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충실히 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회원분들이 시장을 대응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좋은 수익률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들이 요번 이벤트를 안 했었죠. 하다가 요번 이벤트는 우리 회원분들 계좌 플러스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계좌 플러스 3개월에 더블 공략주 3개월 요걸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앱도 같이 드리지만은 계좌 플러스 더블 공략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요거 같이 보시면서, 이번에 뭐 4월이니까 6월달까지겠죠. 6월 정도가 되면은 결국 코로나도 지나지 않을까요? 이때까지 단장기 매매에서, 중장기는 오늘의 승부주와 포트 매매를 중심해서 매매하시고, 그 단기는 더블 공략주로 계속 하락할 때 매수해서 오히려 반등시 매도하고요. 그리고 전략이라든지 레버리지 인버스를 통해서 시장 상황을 체크해 나가신다면은 좀 더 좋은 기회가 될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7일과 3월 8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죠. 일요일 12시까지 결제하시면은 저희 계좌 플러스 3개월 더블 공략 3개월을 드립니다. ARS 번호는 1668-4354니까 일로 전화하셔갖고선 저들과 함께 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회원분들 어려우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회원분 중에서도 이거 뭐 전화번호 잘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방송을 이렇게 듣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요 방송 듣고 있으면은 요 밑에 전화 걸기가 있어요. 그럼 전화 꾹 누르시면은 전화가 갑니다. 이거는 지금 탭이라서 되지 않는데, 여기 전화 누르시면 전화기가 바로 돼요. 그러니까 전화 연결하셔서 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도 현 시점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장이 정말 미증시가 어려워요. 미증시 솔직히 뭐 300포인트 400포인트 막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더라도 와 진짜 급등락 심원에 우리 그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요즘은 1000포인트가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 회원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시장은 우리가 헤쳐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해주고, 요번에는 계좌 플러스 3개월이랑 더블 공략 3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전략과 그리고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임도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요. 우리도 이제까지 매매하지 않다가 지난 금요일날 처음 매매했어요. 이 앞전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 저점 매수해서 매도해드리고, 또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레고캔과 바이오 추천해드리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이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맞춰 나간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회원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코로나라서 밖에 나가기 좀 어려울 겁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다시 체크하시고요. 지금 장세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보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